네, 오늘 고성 칼럼은 이 무인기 문제입니다. 이 무인기 문제는 북한의 총참모부가 갑자기 대변인 성명을 내서 이게 알려지게 됐어요. 북한의 총참모부는 이렇게 밝혔어요. 한국 측에서 무인기가 날라왔는데 그걸 자기들이 자기네 영공으로 한 8km 이상을 유도를 했다.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추시켰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들의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대한 촬영 영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 남한 당국의 북한에 대한 도발이라고 보고 이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만약에 총참모부 북측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이도 외환죄로 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런데 북한 것들의 말을 어떻게 믿냐, 북한 것들의 말을 어떻게 믿냐. 그러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권이 사실관계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제가 그런 논평을 토요일 날 제주도 현지 생방송을 할 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참모부, 북한 총참모부의 그 발표가 있은 후에 이재명 것들이 납작 엎드리면서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적대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도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가 나서서 우리 군이 한 게 아니면 민간이 했다는 뜻인데 그거 잡아라. 이렇게 해서 민간 합동 조사단까지 구성해서 수사를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완전히 우리 국민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지금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대범죄다 이랬어요. 이렇게 하자 김여정이가 이재명 것들이 하는 짓들을 보고 있다가 담화를 냈어요. 야, 그래 너네 잘한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김여정이는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가 우리를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 칭찬을 했어요. 야, 이재명이 칭찬받아 좋겠네. 잘만 하면 이제 김정은이가 야, 올라와라. 얼굴 한번 보여줄게. 손 한번 잡아줄게. 라고 할지도 모르겠네, 이제. 이 북한 것들이 70여 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온갖 공작질을 하면서 밀고 당기고 협박하고 또 돈 몇 푼 받고 만나주기도 하고 온갖 장난질을 해왔잖아요. 그 현란한 장난질에 지금 이재명 것들이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가 한마디 더 했어요. 우리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너네 국방부가 너네가 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했을 테니까 그거 정확하게 빨리 잡아가지고 실체를 밝혀서 공개해라. 이렇게 다시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가 윤가가 저질렀던, 이가가 저질렀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공화국의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건 이재명이가 했건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비서실에 국가안보실명의 입장문이 나왔어요.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번 무인기 사안과 관련해서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민간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북측은, 북한은 이번 이 무인기 사건을 일종의 정찰전으로 규정합니다. 김여정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인기에 기록된 촬영 자료들이 우라늄 광산, 침전지, 그러니까 우라늄 광산에서 나오는 그 침전물이 모여있는 침전지, 그리고 이전에 개성공업지구와 국경 초소
사람들이라는 사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 정찰이 하려고 한 거잖아. 자, 그러면 김여정의 이 발언은 우리 민간이 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민간이 뭘 이유로 이런 것들을 정찰을 해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위협과 북한 우라늄 광산 침전지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정상적인 군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이거 정찰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에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밝힌 입장만 보면 저는 이거 못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밝혔어요. 작년 10월에 또 있었고 이제 이번에 또 있었다는 건데요. 지난해 9월입니다. 10월이 아니라 9월인데 지난해 9월 27일 이재명 것들이 정권 탈취한 후입니다. 11시 15분경 낮이죠. 파주시 쪽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가 항해부터 평상권 일대 상공까지 침입했다. 그래서 우리가 추락시켰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에는 총 156km 거리를 100m, 300m 고도에서 시속 50km 속도로 3시간 10분 동안 비행하면서 주요 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 그 추락시켜서 보니까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왜 이것들이 지난해 9월에 있었을 때는 찍소리 안 하고 있었냐? 는 의문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죠. 이게 진짜 맞냐? 북한이 발표한 사실이 이게 진짜 팩트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럼 너희들이 이게 팩트라고 주장하려면 왜 작년 9월 27일에는 가만히 있다가 무려 55시간 47분짜리 영상이 들어가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이걸 발표했냐? 너희들이 설명해라.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와 별도로 북한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게 만약에 민간이라면 뭐 이재명이는 지금 군이 아니고 민간 쪽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간이 한국군의 각종 저공 목표 발견용 전파 탐지기들과 반 무인기 장비들이 집중 배치된 지역 상공을 제한 없이 통과했다는 뜻인데 이걸 제한 없이 통과하려면 그 배후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처음부터 이게 민간에 의해서 저질러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군이 했을 거라고 전제하고서 공격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 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들면서도 도발을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치에 대한 적재적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다가 이게 첫 발표였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합참, 우리 군에서 우리가 아니에요. 라고 막 손사래를 치고 이재명이가 그러면 야, 이게 그럼 민간이 한 거야? 그럼 조사해. 하니까 아까 김여정이 발언대로 아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네. 빨리 사실을 밝혀서 빨리 공개해. 라고 지금 등 떠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협박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이런 군사적 그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은 공개적으로 한국군에서 보냈을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공격을 했댔고 우리 군은 우리가 아니야라고 했으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그러면 민간이 했냐? 그럼 조사해봐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뭐 이재명이가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중대범죄라고까지 떠들어댔고 김여정이도 빨리 조사해서 사실을 밝히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사실관계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 발표되는 사실관계가 뭐든 그걸 우리 국민들이
고지그대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팩트가 발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시점에서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의 최보윤 대변인은 북한은 대가를 각오하라 그러면서 협박하는 판에 이재명이는 뽀재명, 뽀정은인을 얘기하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하고 향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단계적 공세의 일환으로 이 자들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본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어요. 또 이재명이가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키워줘 버렸다.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또 우리 군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거 아닌 것으로 끝나야지, 이걸 마치 우리 민간이 보낸 것처럼 수사하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보낸 것을 자인한 것과 뭐가 다르냐. 이재명이가 중대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킨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름없는 자충수다. 실제로 NCND라고 하는 거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다.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북한 주장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를 빨리 밝히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 이랬습니다. 또 유영원 의원도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다. 이런 태도는 우리 정부와,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과 이재명 정권 하에 군이 보이고 있는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이 있다. 또 개혁신단도 이재명이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자 애꿎은 한국 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이재명 정권이 올렸다. 적국의 주장에 고개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인가?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자 국방부는 군작전이 아니다 그러면서 민간 무인기 가능성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그러자 곧바로 이재명이가 민간 무인기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면서 군경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그러자 그 다음날 김여정이는 윤가든 이가든 우리에겐 똑같은 도발이라고 하면서 그나마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정말 얼레고 뺨 때리는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 무인기 침투 이거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가 팩트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의 주장을 고지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국방부는 무인기 출처 등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보낸 적 없다. 우리가 군은 보낸 적 없으니까 그럼 민간이 보낸 것 아니냐라고 하고 중대범죄라고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수사 대상이 됐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 자격이나 있느냐. 2014년 이후 확인된 것만 해도 최소 10여 차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해왔다. 청와대 상공을 찍은 사진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북한은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그 당시에도 야당이었던 이재명이는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북한을 규탄하기보다 우리 군과 정부 비판을 먼저 했다. 그랬던 이재명이가 이제 민간,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해 중대범죄라고 하고 있다. 또 이재명이는 최근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의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 북한이 불안해했을 것이라고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북한이 자행해온 무력도발, 무인기 침투 모두 북한이 한 것 아니냐. 이재명이는 북한에 우리 국민이 억류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북한 주민이 인터넷 쓸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북한과 뭐 대화 운운하려면 우선 정확한 팩트부터 확실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무인기 사태를 보면서 이재명 일당들이 또다시 우리 자유파 국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 무인기 사태를 악용하면서 북한의 남남 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무인기 사태 해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북한이 저렇게 주장했는데 북한의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이재명 정권이라도 어쨌든 또 우리 수사기관 이재명 똘마니들도 가득 채워져 있는 경찰, 검찰이라도 어쨌든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우리가 수사를 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 연후에 책임을 물을 건 묻고 대응할 건 해야 되는데 단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했다고 자인을 합니까? 왜 우리가 했다고 자인을 하냐고요. 북한이 언제 지그들이 도발해놓고 나서 도발했다고 자인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전략의 기본도 모르는 자들이 권력을 탈취하고 앉아 있으니 이런 황당한 일로 우리 국민들이 중대범죄 수사 대상이 되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준석 하면서 절대 이준석과 안 된다고 하는 의견들을 계속 보내시는데 저도 이준석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이준석이를 징계하고 쫓아내는 과정에서 제가 거의 1년 이상을 이준석과 싸워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최근 있었던 몇 차례 인터뷰 내용을 짚어보면서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새 신안을 발표한 직후에 두 가지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동훈 징계입니다. 둘째는 반 이재명 투쟁 전선 구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일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징계가 제일 우선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새신안 발표 직후 몇 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강조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단계 사태는 당무감사를 거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사안이다. 절차대로 할 것이다. 또 이 단계 사태 사건의 본질은 게시판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이디를 특정인이 관리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결과적으로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아주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한동훈이가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위원회를 거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사안인데 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대충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되냐, 뭐 한동훈이가 사과 유감 표명하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식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윤리위에 회부되어 있고 독립기관인 윤리위가 당헌 단계에 입각해서 결정할 문제다 라고 아주 강력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러면서 뭐 장한석,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을 뭐 엮어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택도 없는 주장을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이, 뭐 김종인이 같은 사악한 자들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계속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딱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대로 할 것이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사실관계를 비틀려고 하는, 그래서 그냥 묻어두자고 하는 것은 원칙 있는 통합이 아니다. 통합해야 된다. 그러나 통합에는 원칙이 있다. 통합을 했는데 갈등이 더 커지거나 통합을 했는데도 시너지, 상승 효과가 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통합이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정리하고 가야 된다.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당계 사태와 관련해서는 당의 원칙과 기강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연대 통합을 얘기하면 그게 오히려 당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자, 한동훈 일당들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뭐 아주 분명합니다. 더 이상 명쾌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과의 문제인데, 연대 합당과 관련한 장동혁 대표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정치판에서 연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정책 연대, 그보다는 조금 상위의 선거의 연대가 있는데, 선거 연대도 느슨한 선거 연대가 있고 강력한 선거 연대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합당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단계냐?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은 어떤 단계냐? 지금은 합당 얘기는 웃기는 얘기고 선거에 강한 연대니 약한 연대니도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냐? 지금은 정책 연대대. 정책 연대할 때다. 이 정책 연대가 뭐냐? 아니 당장 저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공천헌금 의혹 특검, 통일교 민주당 커넥션 특검, 이런 거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이면 우리 혼자 하지 당연히. 우리가 수가 부족하니까 적어도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검, 통일교 민주당 커넥션을 들여다보는 특검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는 다른 것들하고도 손잡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정책 연대다. 그래서 이준석이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기왕이면 조국이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제안하고 있는 거다. 적어도 이 정책에 관련해서는 그렇다. 이게 이재명 독재 정권을 고립시키고 공격하는 그런 연대 아니냐. 이것까지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의 관계는 특검을 하는 그 영역에서만 함께 손잡고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거 때 무슨 뭐 느슨한 연대든 강한 연대든 선거 연대도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다. 합당은 더욱이나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새신안 발표 후 지난주 주말 거쳐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 마음이 상하거나 좀 불편해하거나 또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실망을 표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장동혁 대표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쇄신안에서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끼리 소모적 논쟁하지 말자는 뜻에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당내 갈등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저는 한동훈에 대한 입장, 이준석에 대한 입장이 장동혁 대표가 어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이 입장 이상으로 명쾌하고 분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무슨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한동훈 똘마니들은 뭐 거의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이준석이도 어떻게든 좀 올라타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잔머리 돌리지 마. 특검
민주당을 상대로 한 공천 훈금 의혹 특검, 통일교 민주당 커넥션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는 니하고 손잡고 할 수 있지만 그걸로 끝이야. 무슨 선거연대야. 무슨 합당이야. 보수의장 족벌 언론들이 끊임없이 장동혁 대표한테 압박했던 장한석? 그러니까 그건 애초부터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는 아예 손톱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장동혁 대표를 의심하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결성하고 가야 된다는 저의 주장에 반대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고성국의 숲에 제 영상 메시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럴수록 흔들리면 안 된다. 이 글에 대해서, 이 영상에 대해서 영사영3님, 자꾸 불안하고 우울해져요. 하나도 선명하게 처리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장동혁 대표님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자승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열이 아니라 단합입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우리 자유파 국민들 지쳐 있습니다. 그렇다고 설익은 밥 먹으면 탈납니다. 조금 더 불을 지피고 마지막 뜸을 들이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행동합시다. 불암산 민초님, 흔들리면 안 된다는 박사님 말씀 동감합니다. 내년은 더 좋아지겠지 생각하며 살아온 10년의 투쟁 세월. 그래도 열정 있는 유튜브 방송들이 있고 고성국 TV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흔들리면 보수는 다시 패합니다. 패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합니다. 마지막 힘을 다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 자유파 유튜버들도 장동혁 쇄신안 발표 이후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민심의 흔들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자유파 공동 유튜브 토론회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고성국 TV 정규방송을 시작해서 20분 동안만 제가 먼저 꼭 필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8시 20분부터 10시까지 100분간 대자유총이 주최하는 자유파 유튜브 공동 생방송을 저희 고성국 TV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함께 하실 자유파 유튜브는 이영풍 TV의 이영풍 대표, 강용석 KNL의 강용석 대표, 성창경 TV의 성창경 대표, 멸콩 TV의 장예찬 부원장, 그리고 목격자 K 권유 대표, 그리고 아직 한 분이 일정 조정이 지금 안 돼서 저희들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 더 해서 6분의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을 모시고 장동혁 쇄신안 이후 6.3 지방선거 필승으로 가기 위한 우리 자유파의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함께 짚어보고 점검하는 자유파 공동생방송 긴급토론회를 대자유총 주최로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는 제가 20분 동안 고성국 TV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어서 8시 20분부터 10시까지 100분 동안 대자유총 주최하는 자유파 유튜브 공동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의구심을 갖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긴급 생방송을 저희들이 진행할 테니 적극적인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 당계 사태의 본질은 여론 조작이다. 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일주일에 2번 엽니다. 보통 9시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 정기적으로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는 날이고 잠시 후 9시부터는 장동욱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 회의가 열려서 윤리위에서 의결한 한동훈 제명안을 오늘 중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는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난 다음에 예전에 이준석이가 했듯이 뭐 가처분 소송을 하거나 뭐 시비를 걸어올 수는 있지만 일단 쫓겨나서 당 밖에 있는 자가 혼자서 떠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개 무시해 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 최고위원 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한동훈 똘마니들이 저렇게 광분을 했고 발작을 했고 또 한동훈이가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그야말로 능욕하고 능멸하는 그런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한동훈이가 기자회견을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했는데요. 국회 소통관입니다. 했는데 뭐 지지자들이 뭐 많이 모였다고 그래갖고 얼마나 모였나 봤더니 수십 명이군요. 지난번에도 제가 국회 앞에 우리 신자유연대 집회를 취재하러 갔다가 그 한동훈 똘마니들 이른바 한딸들이 국민의힘 앞에서 뭐 지그들끼리 모여서 집회하고 어슬렁거리면서 국회 쪽으로 오는 걸 봤는데 뭐 멀리서 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추운 겨울이니까 다들 뭐 패딩 입고 뭐 모자 쓰고 이러고 있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언뜻 본 거로는 다들 좀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들이 한 수십 명이 그냥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게 한딸들이다. 저는 현장에서 처음 봤습니다. 한동훈이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리위가 자신을 제명한 것을 가지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한동훈이 이것이 계엄, 내란 뭐 이런 데 재미 들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자가 국민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 그랬어요. 장동혁이 이호선, 윤민우 이런 사람을 써서 다 결론 내려놓고 요식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요식적 절차를 통해서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장동혁이가 계엄을 막은 나를 찍어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막았다.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계엄도 막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명 기회를 통상 일주일이나 5일 전에 주는데 하루 전에 얘기했다. 다음날 나오라고 했다.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다. 이랬는데 이자는 늘 지가 지발등을 찍어. 그러니까 하루 전에 이게 통보가 됐다는 뜻이잖아. 하루 전에. 예컨대 한동훈이가 미국에 있는데 하루 전에 통보했는데 안 왔다. 면은 뭐 절차적 뭐 위법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자가 어디 사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서울 어디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의도 오는 게 뭐 하루 이상 걸립니까? 비행기 예약하고 기차 예약해야 돼요? 지가 튀어오면 되지. 그래놓고 절차적 위법이니 어쩌니 하면서 왜 이자가 절차적 위법을 얘기하냐. 가처분 하려니까. 내용 갖고는 다투는 게 아니거든요. 가처분 신청에서는. 절차가 적법했냐 위법했냐. 적법했네. 네 말대로라면 적법한 절차를 밟았네. 자, 윤리위의 제명 결정과 오늘 최고위에서의 결정,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명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자 권영세가 페북에다가 우선 한동훈이가 익명성 뒤에 숨어서 윤석열 대통령 비난글 게시한 것은 잘한 일 아니고 정상적인 일도 아니다 해놓고 나서 그래도 제명은 조금 심하지 않냐 이랬어요. 그리고 제명 말고 뭐가 있는데.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에 사형 항목도 넣어야 되나 이제? 무기징역 뭐 이런 것도 넣어야 되나? 네, 조배숙도 또 한마디 했어요. 네, 정치적 사형 선고다 제명은. 정치적 사형 선고 맞아요. 우리 자유파는 또 자유파의 뜻을 받들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는 한동훈에게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의 정치적 잔명을 남겨둬서 어디다 쓰겠어요. 또 다른 배신이나 꿈꾸겠지. 그리고 이 정치적 사형 선고는 국민의힘 안에서의 사형 선고예요. 지가 제명에서 쫓겨난 다음에 바깥에서 뭐 무소속을 하든 정 안 되면 이재명이 하고 서로 등 쓰다듬어 가면서 다시 손잡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든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오세훈이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제명에 국민이 실망했다. 야, 넌 아무 때나 국민 끌어대냐? 그냥 네가 실망했다 그래. 왜 국민의힘이 자멸의 길로 가냐? 오세훈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자가 뭐라 그랬냐? 한동훈이가 한 나쁜 짓은 다들 아니까 오세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달라 이랬는데, 자, 한동훈이는 당계 사태가 터진 이후 1년 반 가까이 되는 동안에 여러 수백 번의 기회를 가졌었어요. 그걸 이자가 다 개무시했어. 사실이 아니라 그러고 덮어 씌우는 거다 그러고 다 개무시했어요. 그 이제 와서 또 기회를 줘야 돼? 여러 수백 번의 기회가 부족해서 또 줘야 돼? 그런데다가 더구나 이자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막았고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의 계엄을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자한테 사과를 하라 그래? 아니 뭐 좀 누울 자리 보면서 발을 뻗어야지. 오세훈 이거는 진짜 그런 면에서는 이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되는 자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자 한동훈 똘마니들이 온갖 발작과 발악과 이 꼼수를 쓰는데 양향자 이자가 전당원 대상 의사를 물어야 한다. 난 차라리 물었으면 좋겠어. 전 당원 대상으로 또 책임 당원 대상으로 한동훈이 어떻게 할까? 근데 한동훈만 물어서는 안 되지. 덤으로 양향자 어떻게 할까? 우재준 어떻게 할까? 김정혁 어떻게 할까? 신지호 어떻게 할까?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확 물어보자. 어떻게 되나? 양향자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당원 투표를 제안하겠다고 하는데 제안할 거면 그렇게 하자고. 뭐 허접한 그 똘마니들은 빼고 한동훈, 양향자, 우재준, 뭐 김정혁이는 이제 며칠 있으면 정리가 될 거니까 요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자신 있으면. 배현진이도 집어넣어야 되겠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선일보가 마지막 립 서비스인지 한동훈이 제명은 정상이 아니다 이러면서 사설을 썼어요. 사설을 썼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딱 하나 이런 대목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사형이 구형된 직후에 심야 제명 의결을 한 것도 정상 과정으로 볼 수 없다 이랬는데, 자, 선후 관계를 이렇게 왜곡하면 되나?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은 며칠 전에 하려고 했다가 늦춰진 거 아니야. 연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리위원회 회의는 오래전에 날짜가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 구형을 받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윤리위가 한동훈 제명 결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선후관계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한동훈이 편을 들고 있어요. 이러니 사람들이 조선일보 신문도 아니라 그러지.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를 하는데 윤리위 결정을 뒤집는 것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에서 윤리위의 한동훈 제명 결정을 최종적으로 추인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지방선거 준비는 안 합니까? 또 당면 개정 같은 작업은 이미 책임 당원에 대한 ARS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 별것도 아닌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갈겠습니까? 오늘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내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인 오늘로 끝난다. 이렇게 저희가 고성국 칼럼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 한동훈 오늘 제명된다. 이걸로 끝이다.
제가 지난주에 국민의힘에 그냥 일반 평당원으로 입당을 한 후에 그게 무슨 뉴스라고 뭐 거의 모든 이 좌편향 좌파 언론들과 이 보수 위장 족보 언론들 그리고 한동훈이와 한동훈 똘마니들이 입당한 거 가지고서도 온갖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정말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그냥 개무시해버렸는데, 근데 이제는 이 좌파 언론들과 이 위장 보수 이 족보 언론들이 아예 대놓고 고성국 TV를 무슨 지그들 그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무슨 주 메뉴처럼 인용해 가면서 저를 공격하고 장동혁 대표를 저와 묶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혹시나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을 줄까봐, 정치적으로 부담을 줄까봐 안 만났습니다. 전화 통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엮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당의 공식 방침이 지금 11명 남아있는 광역단체장 중에 10%, 20%죠. 그래서 2명 내지 3명을 컷오프로 교체하는 인적 쇄신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공천 혁명을 하겠다. 그걸 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논평을 하면서 그 대상으로 리얼미터의 상대지수 여론조사를 인용을 해서 당 지지도보다 그 단체장 지지도가 현저하게 낮은, 제일 실력이 안 좋다고 평가되고 있는 여론조사상 오세훈이와 박형준이가 컷오프 대상이어야 한다. 또 다른 단체장들은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오세훈이 박형준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않냐. 그런 인지도 높은 알만한 사람들을 교체해야 교체했다는 체감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논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동훈 징계와 관련해서 오세훈이가 정말 택도 없는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공격했어요. 비방하고 모략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 이렇게 논평을 한 2번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저를 공격하고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이 기사와 이 시사 프로그램을 거의 모든 언론이 다 찍어내듯이 만들고 있습니다. JTBC가 그렇고 뉴스원이 그렇고 MBC가 그렇고 MBN이 그렇고 데일리안이 그렇고 매일신문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뭐 일일이 제가 다 뭐 댓글이 할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뭐 김재섭이라는 자하고 신지호라는 자가 저를 뭐 비난한 것을 인용을 하면서 기사를 만들고 뭘 토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김재섭이 도봉 어딘가에서 처음 국회의원 하겠다고 부적부적 할 때 그때 제가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현장 인터뷰를 하면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신지호 제가 얼마 전에 잘렸습니다만 작년에 KBS 전격 시사를 정말 20여 년 만에 다시 맡았을 때 고정 패널로 나와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한동훈이의 얘기만을 계속 해대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재섭이나 신지호가 그러면 제 앞에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한 적이 있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것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를 공격하니까 제가 없는 얘기하면 바로 그거 가지고서 다시 뒤집어 씌우고 저를 공격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따위들이 뭘 공격이라고 했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당원 투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뭐 엊그저께 그랬죠. 저 허접한 똘마니들 빼고 뭐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 다 빼고 저는 이름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최고위원이랍시고 있으니까 한동훈이에다가 양향자, 우재준이 그리고 김정혁이는 거의 끼지도 못한다. 며칠 있다가 뭐 당원권 2년 정지라는 당무위의 권고를 윤리위가 결정하면 끝나는 거다.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의 개 노릇을 지가 그냥 앞장서서 하고 있는 배현진이도 아예 집어넣자. 그래서 당원 투표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제가 불쑥 당원 투표 얘기를 꺼낸 게 아니잖아요. 양향자가 최고위원 회의로 의결하지 말고 당원 투표라도 물어보자고 하니까 그래? 당원 투표 하자 그러면. 근데 한동훈이만 하지 말고 니도 하자. 니하고 우재준이하고 배현진이하고 아예 같이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기사는 그 부분을 싹 뺐어요. 마치 제가 당원 투표를 해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보내버리자고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이 문제인데 어제 그저께 장도혁 대표가 저 좌파 것들이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서 장도혁 대표가 그건 안 돼. 그렇게 기계적으로 두 개를 하나로 만든다고 해서 시너지가 생기냐. 뭐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미 제출해 놓은 200여 개의 특례법 조항이 들어가야 돼. 실질적으로 시너지가 나는 통합이어야 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장우 대전시장도 만났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뭐라 그랬냐.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는 구성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오세훈이를 비롯해서 뭐 온갖 것들이 나서서 장도혁 대표를 흔드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이 젊어져야 미래가 있다. 선거 때만 활동하는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 이 선거 때만 얼굴 비치고 활동하는 이 당협위원장들 거의 대부분이 한동훈이가 낙하산 채워서 내리 꽂은 자들입니다. 곳곳에 있어요. 수도권 곳곳에 있습니다. 영남권에도 있어요. 이장우 시장이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장우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을 위해 대표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 선거 때만 나타나서 출마하는 사람들 맨날 공천을 하는 걸로는 미래가 없다. 진정으로 당 발전을 위해 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 또 젊은 인재 영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도 쳐라. 내가 혁신의 대상이 돼도 나는 감수하겠다. 한동훈이 밥 준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오세훈이가 밥 준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오세훈이 하고 싶은 말이나 대신해주는 그 90대의 그 고문들. 아직도 한동훈이 똘마니 노릇을 하면 뭔가 먹을 게 생긴다고 생각하는 저 똘마니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겁이 나갖고 지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저 기득권 다선 중진들, 기회주의자들. 그런 것들만 국민의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장우 같은 전사도 국민의힘에 있어요. 혁신을 위해서라면 나를 쳐도 좋다고 할 정도의 결기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진짜 우파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옥석을 제대로 가려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한동훈이에게 재심 신청을 하라고 당헌당규상 규정되어 있는 10일을 장도혁 대표가 줬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징계권을 최고위에서 보류했습니다. 10일 후에 재심 신청을 안 하면 10일 후에 결론 내리겠다는 것이고 그 안에 재심 신청을 하면 그러면 재심 과정을 밟아서 다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한동훈이는 이미 장도혁 대표를 향해서 계엄을 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거의 퇴로 없이
발작을 했거든요. 한동훈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지지자들 한 50명 모아놓고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지가 윤석열 계엄을 막았듯이 장동혁 계엄을 막겠다 이렇게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재심 신청 안 한다 이래놨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재심 기간 열흘을 주더라도 한동훈이가 재심 신청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심 신청을 하면 그야말로 그럼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열흘을 줘 그냥 단칼에 잘랐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가 아닙니까? 이준석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2022년에 이준석이 7월 8일에 이제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요. 근데 이자가 막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주호영 비대위가 그냥 공중분해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전국이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요. 그래서 또 정진석 비대위가 또 한참 난항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10월에 이준석의 징계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일 시작해서 10월 6일 날 끝났으니까 이걸 가처분을 계속 거는 바람에 석 달 걸린 거예요. 석 달. 이 석 달 동안 온 언론은 이준석이가 또 뭐 했다. 이준석이가 또 뭐 했다. 이준석이 때문에 뭐 당 지도부가 붕괴됐다. 맨날 이런 식으로 번복이 돼 버렸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5달도 안 남은 6.3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이가 이준석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석 달간 이른바 이 당 내홍이 계속해서 언론을 장식한다. 이 사악한 종북주사파들이 그걸 계속해서 확대하고 뻥튀기 해가지고 도배를 할 건데 그러고 과연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있냐. 그래서 이준석 때와 똑같은 그런 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한동훈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다시 열흘간의 재심 신청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언론은 이제 한동훈 제명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열흘 후에는 이제 제명으로 끝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좌파 언론도 그렇고 족벌 언론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한동훈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뭘까? 뭐 이런 분석들로 이제 이미 옮겨졌어요. 옮겨졌는데 중앙일보는 이게 장동혁의 오랜 계획이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애초부터 장동혁 대표가 작년 2025년까지는 단일대우 구축에 전념하고 2026년부터는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고 얘기해 왔다. 그 단일대우 구축을 위한 최대 걸림돌이 한동훈이라서 한동훈을 제거하는 것이 작년 말까지 마무리 되는 것이 장동혁의 계획이었던 것 같다. 그게 이제 한 며칠 늦어진 거지만 바로 그 장동혁의 애초의 계획대로 이 한동훈 제명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뭐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의 지지층인 국민의힘 책임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 그리고 이준석, 한동훈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면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거부감이 크다. 그러니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이준석이를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만났는데 이건 다 자유파와 책임당원들이 싫어하는 일들인데 이걸 장동혁 대표가 했다. 그러면 한동훈 징계라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장동혁 대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 같은 상황이 됐다. 그래서 장동혁이 한동훈 제명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뭐 그것도 한편으로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들이 고성국 TV를 인용합니다. 이것들은 요새 뉴스 취재를 안 해보니까 그냥 고성국 TV만 줄창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며칠 전에 강펀치에서 강영석 변호사가 나와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장동혁의 진심을 확인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 한동훈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이다. 그렇게 논평했잖아요. 그걸 인용하면서 그 대담이 나오자 속이 다 시원하다. 장동혁을 의심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막 줄지어 달렸다. 이것들이 댓글까지 보니까 이런 식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안철수가 톡 튀어나왔어요. 이게 IT 전문가니까. 그래서 안철수가 한동훈이한테 훈수 두듯이 사실은 박살을 내버리고 있어요. 뭐냐? 아직 문제 해결할 시간이 있다. IP 대조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고 하면서 여론 조작 계정으로 지목된 IP 주소, 즉 가족 5명 명의로 1,400여 개 게시글이 작성된 2개의 IP 주소가 한동훈이 너하고 무관하다는 것을 네가 밝히면 이 사안은 끝난다. 네가 밝혀라. 폭행범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서 때렸어요. 막 CCTV 증거까지 있어. 근데 어떤 변호사가 그 폭행범한테 이렇게 훈수를 둔 겁니다. 야, 그 폭행의 수단인 그 야구방망이가 네 것만 아니라는 걸 네가 입증하면 너는 폭행범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그 말 듣는 폭행범이 변호사를 그냥 뒀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동훈이한테 10일의 여유를 준 것은 정치적 사망 선고 전에 마지막 기회인데 이 마지막 기회는 한동훈이한테는 그냥 네가 알아서 죽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어쨌든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마지막 선택 기회를 주잖아요. 뭘 줍니까? 야, 사약 먹고 죽을래? 1,000을 갖다 줄 테니까 네가 목 매달아서 죽을래? 그거는 선택해줘요. 뭐 그런 수준과 저는 거의 비슷한 10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자, 고성호 칼럼입니다. 장덕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영풍 대자유청 회장이 저한테 장동혁 대표 단식이 시작됐는데 우리 대자유총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셔서 이영풍 대표하고 저하고 좀 의논을 한 결과 대자유총 소속 유튜브들 중에 지금 당장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일단 그 현장에 가서 장동혁 대표로부터 직접 왜 단식 투쟁에 돌입했는지를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단식 장소가 국회 본관의 로텐더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장동혁 대표 측에 보좌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분들이 어제 오후부터 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본관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본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외 시간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는 것이었는데 뭐 그런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저 우원식이 똘마니 국회 사무총장이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의 접근을 막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저녁 7시 8시 사이에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 시작을 알리려고 했던 저희 대자유총의 그 취재 계획은 그냥 무산됐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장소가 국회 본관이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 허가를 받는 아주 번잡한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 절차를
잘 지켜가면서 우리 대자유총의 현장 접근이 가능해지면 뭐 꼭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영풍 회장, 강용석 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과 장동혁 대표의 직접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영풍 회장이 좀 물밑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첫날 밤을 보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몇 권의 책, 물티슈만 챙겼다고 합니다. 첫날 읽고 있던 책은 환율 전쟁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또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로서 무엇보다도 이 경제와 민생의 심각함을 잘 알고 공부하고 대안 마련을 단식 기간 중에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이재명이가 7개 여야 정당 대표들을 불러서 뭐 점심 먹기로 돼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안 간다고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꼭 하자면 이재명이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만나자 이른바 영수회담 제안을 역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뭐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밥 먹으러 간다는 건 그건 정말 황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은 오늘 저 이재명이랑 앉아서 시시덕거리면서 밥 먹을 저 정당 대표들한테도 아주 묵직한 일침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이와 만나서 특검이라는 이 특검 관철과 관련된 정책 공조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면서 내세운 이유도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 민주당 통일교 커넥션 의혹 특검, 이 두 개의 특검을 받아라고 하면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이 두 개의 특검을 공조하자고 얘기한 자니까 지도 어떤 형태로든 장동혁 대표의 무기한 단식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될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 뭐 주호영이랑 함께 멕시코에 뭐 의원 외교랍시고 나가 있는 모양인데 급하게 먼저 귀국한다고 그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어제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장동혁 대표는 그 2차 종합특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먼저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 그래서 천하람이 이 2차 종합특검 필리버스터 1번 순위로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통일교 특검, 공천 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 그 하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적당히를 모르는 자들이다. 아니 강아지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자들은 배 터지려고 해도 꾸역꾸역 멈출 줄을 모른다. 꾸역꾸역 2차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 뭐 이 반려인들이 많으시니까 다들 그 걱정하시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예쁘고 좋아서 먹을 걸 주면은 막 적당히 중단하는 법이 없대. 그만큼 식탐이 높다는 건데 그런 강아지들도 진짜 지가 배가 부르면은 어느 정도 멈춘다. 그런데 이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이것들은 아예 배가 터질 지경이 돼서도 계속 꾸역꾸역 멈추지 않고 먹는다. 그러면서 김병기를 특검하면 이게 이제 공천 헌금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특검에 김병기가 들어가죠. 김병기를 특검하면 김병기로 끝나겠는가? 김병기의 블랙폰을 열어보면 정청래부터 청와대에 있는 자까지 이런저런 비리까지 줄줄이 엮여 나올 것이다. 또 통일교 커넥션 특검, 전재수를 특검하면 어디 전재수로 끝나겠느냐? 통일교에서 돈 받은 이 종북주사파 정권의 정치인들이 줄줄이 나오고
이재명이가 수사에 개입한 내용까지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쫄아서 특검을 못 받는 것이고 정권이 끝장날까 봐 걱정이 돼서 이 특검을 못 받는 것이다. 그러나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이 참혹하고 암울한 이 시대가 바로 동트기 직전에 바로 그때다. 싸워 이기자. 이 족보 언론들이나 좌파 언론들이 이 장동혁 대표의 이 무기한 단식 투쟁, 지난번에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짜 교과서적으로 해낸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야, 이번에 진짜 무기한 단식 투쟁 할 것 같다라고 보면서 어떻게든 이 장동혁의 무기한 단식 투쟁의 의미를 훼손하기 위해서 온갖 소설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예정에도 없이 전격적으로 단식에 들어갔다고 딱 프레임 잡는 거예요. 예정이 없기는 왜 없어. 벌써 2, 3주 전부터 특단의 조치를 얘기했어요. 작년 말에 특단의 조치를 얘기했어요. 그 특단의 조치가 나오자 다들 이번에는 단식하려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무슨 전격적인 단식이야.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단식이지. 또 한동훈 징계 때문에 공격받는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안 해도 될 단식을 했다. 이런 프레임을 또 덮어 씌우려고 해요. 아니, 한동훈 징계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한동훈이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해.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로 그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보여준 데 이어서 한동훈 징계 그리고 무기한 단식 투쟁으로 2개의 특검, 공천 헌금 비리 의혹 특검, 통일교 민주당 커넥션 의혹 특검,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관철을 위해서 무기한 단식 투쟁한다? 관철하든지 쓰러지든지 사생결단으로 시작한 투쟁입니다. 국민 여러분, 장동혁 대표의 투쟁에 함께합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